암모니아는 우리가 이제 소변 냄새부터 암모니아라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되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래된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요소가 분해가 된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다음 주제는 싫어하는 걸 떠나서 제가 못 먹는 제가 홍어를 못 먹습니다. 저도 홍어는 못 먹어요. 그러면 얘가 고려시대 때 먹게 된 게 고려시대 때도 당연히 남쪽 이쪽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약탈이 많았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흑산도 인근에 영산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침략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데 식량이 필요하니까 홍어들이 거기 많이 잡히니까 원래 흑산도 홍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걸 갖고 대피를 해서 내륙에 딱 닿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썩어버린 얘가 거지. 사가버린 거지. 네. 근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먹었는데 매력을 느낀 사람도 있던 거죠. 그래서 시작됐대요. 일부러 누군가 썩혀서 먹은 게 아니라 상황상 썩었는데 먹을 게 없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홍어가 영어로 이제 스케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홍어 검색하면 진짜 그 스케이트가 뜰 때도 있어요. 사진 같은 게. 근데 홍어는 우리 생각에는 얘가 뭔가 가오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 같은 종류일 것 같지만 달라요. 우선 홍어는 똑같이 동물계에다가 척삭동물 문에 들어가는데 강이 연골어강입니다. 뼈가 있다는 거네. 뼈가 부드러운 거예요. 자, 다른 점이 이제 연골어강과 반대되는 게 조기어강이라고 불려요. 이게 우리 조기 그 생선이 아니라 조기라는 말이 지느러미가 이 방추형처럼 이렇게 생긴 거. 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라 거기 안 네. 들어가고. 그래서 고등어나 뭐나 다 조기어강이 들어가요. 걔네들의 특징은 경골입니다. 뼈가 딱딱해요. 그러니까 홍어는 뼈가 부드럽고 다 차이가 있는 거고 얘가 상목이 가오리고 그 밑에가 홍어목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홍어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독립적인 생명체예요. 가오리와는. 생긴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홍어의 홍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얘가 그냥 좀 넓적해서 넓은 홍자를 쓰는 줄 알았고 또 다른 선로 뒤집으면 배가 좀 귀여운 얼굴과 함께 좀 부구작작해요. 그래서 불구롱인가 했는데 한자가 홍어홍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었는데 홍어의 홍은 그냥 홍어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찌릿한 톡 쏘는 그렇지. 흔히 말하는 그 암모니아 향. 그쵸. 이게 홍어의 핵심이죠. 그리고 홍어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은 아니라 한 곳이 더 있대요. 그래요? 아이슬란드에서 삭힌 홍어를 데쳐가지고 먹는 게 명절 음식으로 있대요. 결국에는 이 정도로 삭혀서 끈질기게 먹는 건 우리나라. 이 정도. 다른 나라는 다 염장을 해서 액젓을 만들든 뭘 하든 그런 식이고. 자, 그럼 얘가 왜 그런가라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니까 저 영어 단어 복잡한 거 어떻게 하는 잘 몰라요, 저도. 저게 연골 어류라는 뜻이에요. 뼈가 부드러운 놈들. 그래서 홍어가 있고 가오리도 저기 들어가고 상어 종류들. 그래서 저 고래상어도 결국엔 상어기 때문에 고래상어까지 들어갑니다. 쟤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 향을 만들 수 있는 삭히면. 그 상어도 보통 고기에서 약간 냄새 나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다 연골어류에 포함이 되고 그럼 진짜 연골어류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진짜 연골어류면 온몸의 뼈가 다 연골로만 되어 있느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니라 이제 그걸 보는 건 제가 언젠가 와가지고 이걸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물 뼈를 염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 빨간색으로 된 게 알리자린 레드라 불리는 물질인데 그거는 단단한 경골만 염색시키고요. 파란색이 알시안 블루라는 물질이고 제 연골을 염색시킵니다. 네. 그래 보통은 연골을 먼저 염색을 시키고 경골을 염색시켜서 이 동물의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렸을 때 주차별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뼈가 발생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홍어 같은 거는 제가 가져온 그림은 완전히 성체가 된 홍어라서 경골이 꽤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코나 이런 부분들 흔히 많이 삭아서 향이 많이 난다는 것들은 다 연골입니다. 그리고 어린 홍어는 그냥 온몸이 다 푸르딩딩해요. 연골밖에 없어가지고. 자, 이 연골어류라는 특징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경골어류와 연골어류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표적인 이 상어 생각해보면은 상어랑 그 밑에 일반적인 해수 어종은 몸체 가운데에 퍼밀이 써있죠. 퍼밀은 그 퍼센트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네네네. 쟤는 이제 1000분의 1을 말하는데 그래서 상어는 35%밀 바꾸면 3.5%입니다. 3.5%가 바닷물의 염분 농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쟤네들은 삼투압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연골어류가. 이게 삼투압 적응 진화를 한 종류들이고 경골어류는 훨씬 낮은 1.4% 정도의 염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투압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거를 견뎌내려고 바뀐 게 아감이에요. 그래서 경골어류들은 우리가 손질하면 아감이 덮개가 있죠. 네. 그래 그거를 손질해야 되는데 상어 같은 거 그냥 옆에 이렇게 선이 쭉쭉 그어져가지고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작용이 맞아요. 달라요. 왜냐면 경골은 이걸 빨아들여서 먹이나 이런 걸 하고 나머지를 내뱉는 식이고
염분은 또 몸에 염분 배출 세포가 내뱉는데 상어는 그걸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몸에 요소가 잔뜩 들어있어요. 요소라는 게 이제 암모니아랑은 조금 다른 구조인데 이거를 가지고 몸의 삼투압을 유지를 합니다. 그 말은 상어는 요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늘도 되게 거칠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와사비 갈 때 쓰는 게 가오리나 상어 가죽으로 된 강판,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강판으로 갈기도 하고 또 민물도 맘대로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특징은 냄새가 난다. 이게 요소 때문에. 아. 네. 잠깐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 건 스쿠알렌. 너무 저거는 이제 좀 상어 상어. 간 추출물. 왼쪽 거는 스케이트라고 써 있는 걸 보듯이 홍어 간에서 뽑아낸 물질입니다. 심지어 위에 fermented 써 있죠. 삭힌 삭힌 홍어 홍어. 간이에요. 왜? 삭히면 농축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더 많아집니다. 오. 그 많아진 성분이 뭐냐? 비타민 종류들이 되게 많아져요. 얘네들이 다른 원래 분자가 깨지거나 바뀌거나 하면서 비타민 농축이 그냥 물게 많이 있던 거를 액기스로 모았다가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많아져요. 과메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먹는 것보다 많아졌던 게 그 과정에서 오메가3가 늘어납니다. 절대량이. 스쿠알렌 분자 구조도 나오는데 저게 보면 아무 특색 없어요. 그냥 다 탄소 화합물 같은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스쿠알렌이 중금속 배출을 합니다. 아, 진짜로? 네, 그게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메커니즘은 연구 중인데 뭐가 있구나. 항산화 기능도 있고 어. 저게 항암 기능도 있고 먹어야겠네. 효과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상어를 막 남획하고 하는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물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민되는 게 이 물질이 좋다라고 해서 함부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웅담이 곰을 괴롭게 하고 미신처럼 이 웅담을 먹으면 우리 인간의 간과 쓸개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같은 부위가 개선해준다. 근데 개선이 돼요. 웅담은 효과가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웅담에 있는 것 중에 그 효과가 있는 분자를 찾아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이상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드셔보실 수도 있어요. 우황청심환. 우황이 뭘까요? 우황이 소우 위에 생기는 돌덩이에요. 결석. 아, 소우 진짜? 목자예요. 소우.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분명 역사가 깊고 있지만 맞아요.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이거에 대한 정말 그 분자 화학적인 맞아. 검증이 아직 많이 안 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인데 이 우리가 그냥 먹던 것들이 정말 그 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효과가 있다는 게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안 됐던 것 뿐이죠. 자, 그럼 이 지금 간 얘기 계속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 더 궁금하게 된 게 아구. 아, 그쵸. 이건 저도 좋아해요. 아구도 특징이 이제 간이 크고 네, 그쵸. 살이 뭔가 이거 맛은 있나 싶게 물컹물컹한. 근데 얘는 경고료입니다. 아귀를 삭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삭혀 먹지 않는 거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귀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을 해보면 얘는 그 아까 말한 조기어강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한 뼈를 갖고 있는 생선이고 결국에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있는 건데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속이 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 요소라는 거가 원래 있었던 건데 이 요소가 삭히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소변입니다. 소변에는 암모니아는 우리가 이제 소변 냄새부터 암모니아라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되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래된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요소가 분해가 된 거예요. 아. 암모니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은 소변을 삭히는 거나 홍어를 삭히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거예요, 우선은. 유래가 요소인데 요소 회로를 통해 돌아가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르기닌. 그 자양 강장에 좋다고 하는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몸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는 우선 없습니다. 자, 그럼 요소 얘기로 잠깐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요소를 배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아까 그 먹장어에서도 친환경 섬유가 됐었고 네. 과메기는 뭐 미라였었고 그리고 홍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선 요소라는 게 질소화합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화학의 역사는 질소와 그렇죠. 싸움이었죠. 지금 네. 우리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대로면은 지구 온난화에다 뭐 문제가 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이 지구에 매장된 석유, 화석 연료가 바닥날 수도 있다.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 있던 게 야 우리는 질소 이 고정을 못하면 그렇지.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 큰일 그렇죠. 난다. 어. 이게 그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논의였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질소를 얻을 건데 그래 지금도 질소 물질들 암모니아나 이런 거를 친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는 그린 수소, 네. 블루 수소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암모니아도 그린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의 그 에너지를 안 쓰고 할 것이냐. 아, 그렇죠. 자, 이 과정을 한다면은 미래의 그 질소 생태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가장 희망적인 방식은 상어 같은 동물의 아가미 구조를 활용하는. 왜냐면 쟤네들은 바닷물에 있는 그 요소 같은 것들을 배출하지 않고 그거를 가둬둘 수 있는 세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물의 세포 조직을 모사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건데 전기뱀장어 같은 녀석도 그 전기 만드는 게 세포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줘야만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걸 필터 같은 방식으로 약간 상어 같은 걸로 우리가 요소를 모을 수 있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아주 희망적인 방식. 절망적인 방식은 이런 연고료를 많이 사육해서 생명체로부터 요소를 뽑아낸다면 어떤 의미로 친환경이 아닐까. 너희들에게서 요소를 반대로. 얻겠다. 독하다, 진짜.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저것도.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를 가져온 건데 보여주시면 나전칠기입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나전칠기는. 1세기부터? 1세기부터. 그 나전칠기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의 장신구가 네. 동양권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요? 중국의 칠기, 일본의 칠기, 우리나라의 칠기가 다릅니다. 아, 제가 이걸 이번에 진짜로? 공부를 해보면서 알았는데 사용하는 옷의 종류도 다르고 그 특색이 너무나 다르게 구분이 돼서 나전칠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기술이더라고요. 자, 나전칠기가 뭔지 보여주시면요. 우선 단어부터 되게 이쁘죠? 네. 나전칠기의 나가 소라란 뜻이에요. 당연히 조개 껍질 쓴 거. 네. 그리고 칠이라는 게 옷칠을 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결국에는 이 어패류의 껍질이 어떤 원인으로 저런 색깔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옷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게 된 게 저게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이뻐갖고 네. 사고 싶었는데 1,200만 원인가 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약간 모던하게 개량을 하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그 새까맣게 돼서 장롱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네, 이쁜데요? 모던 가구를 나전칠기 예술로 하는 게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제가 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인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를 알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정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무슨 이런 색이 있느냐? 비슷한 거 많이 봤죠, 우리가. 전복 껍데기. 대표적인 알록달록 이쁜 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전복 껍데기 보면 사실 저기서 저 반짝이는 것만 빼내갖고 하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안 클 수도 있고. 이게 그럼 이걸로 다 되는 거냐? 봤더니 이 나전이라는 게 꼭 전복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서 야광패라는 그 조개죠. 그리고 청패, 뭐 진주패 가지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거가 얇게 그것만 벗겨내서 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왜 색이 있느냐? 당연히 이 화학 물질을 알기 전에 구조를 봐야겠죠. 자, 이런 구조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광결정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조개이기 때문에 저 물질이 별게 아니라 탄산칼슘들이에요, 다. 그래갖고 우리가 조개 껍데기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겉면이 저렇게 층층이 된 건데 잘라보면 되게 균일해요. 저 그림이 이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이제 나노 화학을 많이 가르치는데 네. 그때 이제 LBL이라는 기술이 보통 등장을 합니다. 네. LBL이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예요. 층층이 계속 쌓는데 이 층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는 거죠. 이 기능이 결국에는 태양전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뭐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장을 쓸 거냐. 자, 이 원리들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물질이 그냥 단순하게 탄산칼슘이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별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색이 왜 나오냐. 결국 저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옆면으로 만약에 봤다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 튕겨나가는 게 층이 층층층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산란되는 빛이 있고 네. 또 내부로 들어가면서 그 안쪽에서 굴절되면서 산란되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뭐 프레넬 렌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는 네네네. 것들이 약간의 반짝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왼쪽의 경우고 오른쪽 것 같은 것들이 화학물질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약간 그래핀을 예로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아주 얇은 방막을 몇 겹을 쌓느냐에 따라서 굴절되는 것 때문에 색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저게 매우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개가 색을 안 보이는 건 저런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개면은 반짝이는 형광색이 있고 네. 단순한 그냥 우리가 먹는 꼬막 같은 녀석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얀색밖에 없는 그냥 석회질 탄산칼슘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건 결국에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400에서 700 나노니까 그 산란되는
빛이 그 파장대에 들면 반짝반짝 이쁘고 아. 이 간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격만 조절하면 임의로 빛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네. 광결정의 핵심이고 그거를 우리가 오팔이라 불러요. 어.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죠. 네. 그 오팔 보석이랑은 살짝 다른데 걔도 그냥 원리는 비슷합니다. 들어간 게 나오는 건데 보석 오팔은 광물 구조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굴절률이 다르니까 나오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물을 일부러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탄산칼슘 같은 간단한 구조였으니까 그것처럼 뭐 실리카라든지 이런 흔한 것들 안정하고 튼튼한 거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쌓으면 색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요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이 산란되는 것만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밑에 있는 역오팔, 인버스 오팔이라 부르는 구조도 만들었어요. 쟤는 구슬 대신에 구슬이 있는 곳이 비어있고 나머지만 있는 그물 구조를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한 게 오른쪽에 C 그림만 봐도 약간 더 선명하게 잘 만든 조개 껍질 느낌인 거죠. 뭔가 그렇죠. 질서 있게 만든 네, 거. 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써서 만든 게 오른쪽에 저 용 그림 같은 것들이 저 보이는 알갱이를 쌓아서 저 부분에 프린팅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진짜? 당연히 어떤 간격, 어떤 크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린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쟤는 화학적인 작용보다는 화학 물질이 만든 패턴에서 나오는 광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 광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저 가운데 C 그림에 있는 게 우리가 봤던 그 오팔입니다. 보석 오팔.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구조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은 동그란 알갱이들이 있고요. 전 무질서해 보이지만 저 동그란 알갱이들이 각각의 오팔이에요. 아. 아까 그 오팔 구조들이. 그 오팔이 모여있는 오팔인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연구를 한 경우가 있느냐?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올해 나왔던 논문 결과인데 이것의 목적은 백신의 콜드 체인 유지입니다. 왜냐면은 mRNA 백신 같은 거는 굉장히 극저온으로 유지를 맞아요. 해야만 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온도가 방치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냉각이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광결정을 만듭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은 프로즌 상태에서는 동그란 것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게 실리카라는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저 중간 쪽에 아주 다글다글하게 보이는 그림처럼 네. 만들면 저렇게 녹색의 패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풀려나요. 그러면 광결정이 없어져요. 대신에 여기서 다시 냉각한다고 복구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퍼진 상태로 어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갖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중간에 어느 한 단계라도 콜드 체인이 끊겼으면 색이 없어져 있고 그렇죠. 네. 끝까지 유지됐으면 색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계량을 해서 그러면 패턴이 어디까지 되나? G에 써있는 것처럼 QR코드를 인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QR코드가 만약에 카메라 찍었을 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얘는 그 유효한 형태로 유지가 된 거고 우와. 얘가 온도가 잠깐이라도 어디 문제가 생겨 일부라도 깨져 인식이 안 되면 이 약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죠. 그거를 QR로 체계적이다. 만든다고? 네, 요새는 QR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패턴 연구하면 QR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요. 결국에는 이런 나노 입자를 3D 프린팅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개처럼 무작위적인 그 랜덤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정말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자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엔 조칠기라 불립니다. 저거는 7겹, 8겹 옷을 칠해가지고 네. 색이 약간 중국 것들이 약간 저런 붉은빛이 도는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많아요. 저게 중국의 칠기예요. 네. 나저는 쓰지 않아요. 나저는 우리나라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마키의 칠기라 불리는 건데 일본은 금가루를 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개는 알겠다. 칠은 왜 하냐? 결국에는 옷칠을 한다는 건데 옷나무가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사실 등산 가다가 실수로 만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지면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간지럽게 생기죠.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서 또 네. 내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옷은 왜 옳느냐? 무슨 물질이냐?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 옷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 우르시올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주성분이 우르시올인데 중요한 거는 제네드 3개, 우르시올, 라콜, 티치올이라고 불리는 3개가 다른 곳은 몰라도 왼쪽에 고리를 보면 OH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뭔가 표면을 코팅하는 물질은 다 저걸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저게 흔히 말하는 카테콜이라는 물질이 저거예요. 우리나라의 옷나무들에 쓰는 게 보통 이제 우르시올이고 이게 가장 상급의 옷으로 통하고요. 이게 남쪽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라콜이나 티치올 같은 걸 사용이 되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낮습니다. 이 퀄리티의 기준은 칠이 얼마나 견고하게 돼서 잘 굳어지느냐. 그랬을 때 이제 티치올은 아마 고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요. 덩어리가 껴있으니까. 마르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이제 증발하면서 자기들이 규칙적으로 서요. 자가조립 단분자막이라고 보통 연구에서는 말을 해요. 이게 반도체 만드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반도체도 어떤 표면에 굉장히 얇게 뭘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제반 기술로 그런 기술을 씁니다. 화학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것도 결국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런 휘발성이라는 걸 갖는 거기 때문에 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떤 원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우르시올이라는 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고요. 아까 너무 길쭉했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줄여가지고 쓴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락케이즈라는 효소가 페놀 산화 효소라고 불리는 건데 얘가 벤젠 고리에 OH가 붙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부릅니다. 저 물질을 라디컬이라고 네. 한 점 하나 찍힌 거 보면 네네네. 쟤네는 외톨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짓고 싶은데 홀로 남은 녀석. 그러니까 어디선가 짝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랑 열심히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무작위로. 그게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복잡한 그 연결이 되면서 칠이 만들어진 거예요. 퍼질 수 있는 분자들이 단단한 껍질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종류의 물질들에 관련된 걸 보자면 그 음식 중에 오딱. 오딱. 근데 오딱 같은 경우에는 옷 성분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 우르시올이 가열을 하면은 깨집니다. 근데 오딱도 결국에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옷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먹는다. 이게 뭘까요? 피망? 호박. 이게 캐슈넛이에요. 아, 진짜?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 밑에 동그랗게 초록색 된 거, 네. 그거가 껍질이고 그 속에 캐슈넛이 들어있어요. 이걸 왜 보느냐? 캐슈넛의 껍질 성분이 카르돌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OH 있지만 다르고 네. 그 말은 쟤도 옷처럼 발진을 일으킵니다. 그래요? 캐슈넛은 독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손질이 끝난 것만 먹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캐슈 겉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서로 연결돼서 칠을 하는 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망고 껍질에도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 겉에를 만지고 알러지가 오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복숭아 알러지 털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저 우르시올 비슷한 카르돌 성분 때문에 그게 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옷이 없고 캐슈가 있는 사람이 저 카르돌을 뽑아가지고 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카슈라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성분을 보면 캐슈넛 추출물이라고 써 있어요. 저걸로 칠기 옆에 그림 있죠? 저걸 씁니다. 와. 왜냐면 칠해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칠하기 전에는 캐슈를 보든 망고를 보든 옷을 보든 새까만 색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나전칠기는 검은 배경에 조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검은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카테콜이라는 물질이 연결이 되면 까매져요. 저게 중합 때 밑에 그림 보면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제일 왼쪽 구조. 저게 도파민입니다. 제일 왼쪽 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 신기하다. 도파민이 표면 코팅 물질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도파민 코팅 같은 걸 하면 저게 많이 연결돼서 까매진댔잖아요. 까매진다라는 것은 빛을 흡수한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런 걸 써가지고 전극을 더 까맣게 만들어 하는 연구도 있어요. 와. 왜냐면 굉장히 간단하고 흔한 분자니까. 진짜로? 심지어 이 도파민이랑 비슷하게 나왔던 구조가 옆에 아드레날린이랑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있죠. 저거 역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쟤네 다 보라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카테콜 구조를 갖습니다. 쟤네들도 중합체를 만들어서 코팅을 할 수가 있고 저 도파민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홍합입니다. 손질하면 끈적하게 그 실 있잖아요. 되게 네네. 생긴데 이걸로 네. 붙어 살잖아요. 그게 저 구조예요. 그걸로 어디든지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저기서 사람들이 착안을 해서 카테콜 접착제를 만들어서 의료용으로 써요. 와. 심장에 구멍이 나도 카테콜로 만든 의료용 접착제를 딱 대면은 그대로 멈춰요. 순식간에 다 아물어갖고. 이게 다 홍합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요. 아까 그 조개 구조에서도 사람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이고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최종적인 저의 결론 4가지 요약을 하면 꼼장어 점액은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맥인 미라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어로는 친환경 그린 암모니아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전칠기 핵심은 조개, 옷 이 2가지 성분으로 된 넷다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이 역사 깊은 기술. 그야말로 K화학이다. 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화학이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